그렇다던데? 근데 일단 공부할 때는 다 할 거고 부교재 원리학계 안 나오죠. 원리학계 안 나온다 그랬고 오늘 처음 들었어. 근데 그 4점짜리 그 얘기는 확실한 건 아니라서 일단은 어차피 부교재는 다 풀긴 풀 거예요. 공부하는 의미에서도. 자,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진도 나갈 건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저번처럼 그 시그마 했던 것처럼 똑같이 물어볼게. 수학적 기납법 여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파트가 있나요? 과학 때 배운 거? 처음 배워요. 처음 배워요. 그 다음에 처음 배워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아마 언젠가 배우지 않았을까요? 나도 예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수학적 기납법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진짜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얘기 그건 뒤에 할 거고, 우선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래요. 근데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뭘까요? 그러니까 기납이 뭐야? 여러 짤 사실대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치, 얘가 어떤 애다라고 딱 보여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이제 그러니까 뭐 어제 대비 오늘 어땠고 오늘은 이러니까 또 내일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원래 과학할 때 기납이 뭐였냐면 시간을 두고 계속 관찰을 하는 것 기납이라고 했어요. 맞죠? 네. 연역은 뭔가 이론을 세워서 증명을 하는 방식이라면 기납은 경험을 토대로 그걸로 일반화된 결과물을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수열을 보는데 1, 3, 5, 7, 9 이렇게 가더라. 그러면 이제 2씩 커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반항을 어떻게 세운 거야? 2n 빼기 1이라고 대충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아니야? 네. 뭐 예를 들어 3분의 1, 4분의 2, 5분의 3, 6분의 4 이렇게 간대 이 수열이. 네. 자, 그러면 얘를 대충 예측할 때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 n 더하기 2분의 n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굳이 등차 수열 아니어도 내가 반복해서 관찰을 하면 얘가 어떤 놈인지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런 걸 기납이라고 하는데,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점화식이라는 놈을 줘요. 이 점화식이라는 놈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해. 우리가 등차 수열 같은 경우 잘 봐봐. 등차 수열을 연역적으로 증명을 해서 우리가 증명을 했잖아. 우리가 일반항 구하는 걸 증명했죠.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AN이 예를 들어 2n 빼기 1이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써버리는 방식이 일단 이게 연역적인 표현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봐봐.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 플러스 1 빼기 an이 3이더라 라고 준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처음에 1이고 그 다음에 이웃한 두 항 사이 관계가 3 차이 난다는 걸 이용한다는 말은 공차가 3이라는 얘기니까 두 번째가 4가 되겠지. 네. 그 다음에 그걸 다시 2를 집어넣으면은 세 번째가 얼마가 돼? 7이 되고 네 번째가 10이 되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AN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줬어. 하지만 얘가 등차 수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이런 식으로 점화식이란 걸 이용을 해서 수열을 던져주는 거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주면 생각보다 다양한 수열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점화식을 이용한 수열들을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우선 우리가 배운 것부터 다시 해보려고 해요. 자, 1번. 자, 등차 수열 우리가 배웠죠? 등차 수열을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식으로 준다고? 일단 A1을 주고 그 다음에 대놓고 이렇게 주는 거야. AN 플러스 1은 빼기 AN이 D 일정한 숫자다 해서 공차를 드러내게 주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주면 이게 등차 수열이 아니야. 점화식을 이렇게 주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인데 시작하는 항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1은 따로 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두 식을 던져주면 이게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 기납적으로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쁜 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안 주고 A1이 1이고 A2가 2고 그리고 나서 요 등차 수열 관계를 이걸로 안 주고 뭘로 주냐면 등차 중앙처럼 주는 놈도 있어. 어떻게 주냐면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 빼기 an이다. 공차가 일정하다. 공차가 얼마인지도 안 주는 거야. 공차가 일정하다라고 주고 첫째 항, 둘째 항 주고 내가 하면 이거 빼면 공차 나올 거 아니야. 네.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를 1, 2 넘기고 3 주고 예를 들어 7 주고 이렇게 깔았어. 그럼 내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제 A3 나오지. 네. 그럼 이제 A3 얻은 거에 서로 이제 2 집어넣으면 A4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어떤 표현이죠? 정리를 해보면 2배의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그러니까 뭐야? 등차 중앙 같은 형태로 점화식을 준 거야.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등차 수열도 이렇게 기납적으로 줄 수 있다고요. 그럼 등비도 마찬가지 가능하겠죠? 등비 수열도 기납적으로 주려면 어떻게 주는 거야? A1이 뭐 3이다라고 주고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r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4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4인 등차 수열이에요라를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 거지. 기납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첫째 항 주고 둘째 항 주고 등비 중앙 쓰겠지 이번에는. 이렇게 줘도 사실은 등비 수열을 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도 이렇게 기납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이거를 배우려고 이걸 배운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거 말고 외워야 하는 것들이 있어. 되게 전형적인 유형이 있거든요. 그 유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예전에는 되게 많이 외웠다면 점점 많이 줄어들어서 사실 다 외우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 왜냐면 교육과정상에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안 나오는 거는 안 쓰려고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그리고 실제로 요즘 시험에 그 예전에 그 전형적인 건 안 나오거든. 그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면 해봐요. 요게 이제 기존의 걸 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걸 한 번씩 줄게요. 자, 첫 번째는 이거야. 자, A1은 당연히 또 주겠죠. 줘야지 시작을 하니까. 맞아, 아니야? 자, A1을 뭐 2라고 주고 그 다음 어떻게 주냐면 등차인데 살짝 등차를 살짝 바꾸는 거야. 등차를 잠깐 변형을 할 건데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이 fn인 거야. 그러니까 n에 대한 식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고정된 값이 아니야. 아닌 거지. 뭐 예를 들어 봐봐. 얘가 2n이라고 쳐. 자, 그럼 내가 수열을 이제 손으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첫째 항이 얼마라고? 2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두 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 사이의 차이가 얼마라고? 2 곱하기 1에서 얼마? 2 차이 나니까 얘가 4가 되겠지. 네. 자, 그 다음 n에다가 2를 넣으면 알겠지만 세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 차이는 2 곱하기 2에서 얼마? 이게 4 차이 나죠. 그래서 8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차이는 3 넣어서 얼마? 6 차이 나니까 얼마? 14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된 거야. 근데 이거 지난번에 살짝 봤죠? 우리 이거. 그렇지, 개차수열하고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가면 봐봐.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숫자로 썼지만 일반화되게 표현하면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쭉 가서 AN-1이 있고 AN까지가 있을 거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그때는 B1, B2라고 썼지만 이제 지금 F라고 표현해서 그냥 F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때 B1, B2랑 쓴 거랑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쭉 가서 어디까지 몇 개 더해요? 이렇게 쭉 더하겠죠. 자, 그럼 질문. 잘 봐봐. 여기서 일반항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러분이 이제 일반항을 외워야 되는 거야. 이런 수열의 일반항은 무엇이다를 외우는 게 우리가 목적이라고. 어떻게 돼요? 첫째랑 더하기 시그마 해주어가지고 응. 그 차이에 그치, 우리가 이미 했잖아, 대차할 때. 얘들을 다 더하면 되는데 이 더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쓰면 되죠? 자, 봐봐. AN은 A1 더하기 F1부터 어떻게? F1부터 Fn-1까지 더하면 돼요. 더하면 되는데 이렇게 쓰기 좀 그렇잖아. 우리가 이거 예쁘게 쓰는 법 배웠잖아, 앞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자, 그래서 여기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 합공식, 등비 수열이면 등비 수열 합공식. 이게 만일에 뭐 중간에 막 상쇄되는 꼴이면 지우면 되는 거고. 맞아요? 자연수 거듭제곱이면 그거 우리가 앞에서 시그마 배웠던 거 이거 비스라고 적는 거라고. 앞에서 배웠던 그 시그마 연산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일반항을 구하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등차 수열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어. 두 번째는 뭐겠어? 등비 수열 변형이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 등비 수열은 원래 어떤 거야? 일정한 숫자가 곱해지는 거야. 그럼 이번엔 또 어떻게 되겠어? 일정한 숫자가 아니라 변하는 숫자가 곱해지겠지. 자, 어떤 식으로 주느냐? A1은 뭐 얼마다? 주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F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면 더하기 FN이 아니라 이번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 F1 곱하기 F2 해서 AN까지 가면 곱하기 n-1일 거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면 첫째 항에다가 뭘 한다고요? 원래는 아래 n-1제곱 됐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곱하기인 거야.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이 FN이 정리가 되는 꼴로 주겠어 안 주겠어? 아니 주겠지. 줘야지 일반항이 나올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FN이 뭐 2n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1처럼 해서 쫙 지워지는 거 있어. 기억나요? 그런 꼴로 줄 거라고. 그래서 이 정리해서 AN 구할 수 있게 줄 거 아니야. 구할 방법이 안 그러면 없으니까. 안 그러면 완전 그냥 생노가다잖아. 그렇게 낼 일은 없다고. 생노가다라고 낼 일은 없고 식이 정리되게 주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AN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여기가 다야. 실제로 요즘 교과서는 여기까지만 돼. 학교 교과서죠. 학교에서 지금 여기 고민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지. 그래서 이거 말고 지금 추가로 더 있는데 교재는 솔직히 말하면 저거 안 쓸 것 같아서 이제는. 아, 요즘 진짜 안 나오는 추대거든. 왜 그런지 알아봐? 이거 뒤로 쭉 넘겨서 보시면 교평수 문제봉 한번 볼래요? 교평수 문제봉 좀 더 넘어가서 그러니까 교재 페이지로 치면은 봐봐. 이게 지금 귀납적 정의 관련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122쪽부터 나와요. 근데 보시면 봐봐.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저런 두 가지 꼴도 잘 안 나오는 편인데다가 심지어 뭐라고? 내가 원래 교재에 넣어놨던 다른 유형은 진짜 안 나와요. 요즘에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그렇게 안 나오고 한번 봐봐. 뭐 예를 들어서 427번 봐봐. 427번. 자, 이런 식으로 AN 더하기 AN 더하기 1은 BN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되게 포멀한 형태 말고 되게 특이한 형태들 많이 줘요. 근데 그걸로 추론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아니면 428번처럼 봐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가 말하는 이런 유형이 아니라 다들 보면 뭐 430번 보면 나오는 것처럼 뭐 홀짝에 따라 막 식이 달라지는 거. 435번에 있는 것처럼 정수에 따라 식이 정수냐 정수가 아니냐에 따라 식이 달라지는 거고, 귀납적으로 준다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그냥 이웃한 항의 관계만 주는 거야. 달러랑 n항이랑 n 플러스 1항 사이 관계만 주지 예전처럼 저렇게 점화식 외우는 스타일로 이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더 설명 안 할 거야. 거기 교재에는 뭐 개념 더 있긴 한데 딱 이 정도만 설명할 거야. 이 두 개 정도는 외워야 돼. 이건 교과서 나오니까. 이 두 개는 교과서 나오니까 외우는 거야. 근데 이거 이미 했다고. 다시 시그마 할 때 얘는 시그마 할 때 했고 얘는 풀었으면 정리가 돼 안 돼? 되는 거라서 사실 이게 별로 막 더 깊게 할 얘기는 아니고 이 정도만 하면 땡이라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점화식 되게 안 할 거예요. 과거 같은 데 가면 심지어 예전 점화식 다 나오고요. 과거 선생님들은 그거 다 가르치고 거기 변형에서 심화 형태 5개 정도 더 가르치거든. 진짜 막 지저분한 거 막 가르쳐. 그럼 막 그거 하면은 막 부정방정식처럼 막 특성화 방정식 만들어서 막 풀어야 되고 막 그런 문제들이 나와. 수열 관련해서. 근데 그런 거를 사실은 일반 고교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일반 고교는 이 정도만 알고 사실 요즘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돼. 학교 기출이라. 그래서 이거는 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도 숙제를 낼 때 범위를 축소할 거예요. 다 안 낼 거고 몇 개만 찝어서 낼 거예요. 몇 개 유형만. 알겠지?
기납적 정의라고 보면 자 기억할 건 이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나오느냐?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am 플러스 1은 뭐 어쩌고저쩌고씩 주는데 am 관련해서 알겠어요? 이거 근데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아니면 뭐 얘가 정수일 때, 얘가 정수가 아닐 때, 얘가 3의 배수일 때, 3의 배수가 아닐 때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한 조건을 주고 거기에 따라 수열들이 막 변화하는 거야. 그 정도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 보고 손으로 좀 노가다를 해서 아 얘가 이렇게 변화하는 수열이겠구나 예측해서 푸는 추론형 형태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건 많이 풀어보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꼴로 나오는 건 옛날 스타일 문제 안 나온다고. 몰라도 돼 그거는.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 개념을 너무 열심히 보지 마. 안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나 많이 풀자고요 문제나. 자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기납적 정의는 요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요 두 개만 설명한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이 등차 수열 변형이랑 등비 수열 변형 정도가 일반적인 대표적인 사례고 실제 시험엔 요즘에는 어떻게 나온다?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애들 나올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어 마지막. 졸지 말고 일어나 눈 뜨고. 자 기납적 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 사실 지금 안 들었어도 별 크게 타격은 없어. 지금 들어보면 알겠지만 내용이 그냥 문제 풀면 되겠네 이 정도라고. 별 타격은 없고. 자 마지막으로 수열의 이제 수학적 기납법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히려 수학적 기납법은 좀 알아놔야 돼요. 왜냐면은 딴 거보다는 여러분이 이 수학적 기납법 관련해서 교과서에 있는 증명 정도는 외워두셔야 되거든요. 증명하시는 거 시험에 안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수준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수학적 기납법이 뭔지랑 증명하는 거를 따라가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 배웠잖아. 그치 우리 같이 방학 때. 뭐야 이게? 내가 이거 뭐라고 했어? 저기 안 나가. 자 수학적 기납법은 일단 조건이 있어. 언제 쓰는 거냐면 자연수 조건일 때 쓰는 거야. 조건을 증명. 됐나요? 그러니까 실수 범위의 조건의 문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자연수 범위의 증명 문제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외울 때 뭐라고 내가 외우라고 했냐면 징검다리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 원래 이게 어떤 증명을 하는 거냐면 어떤 명제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명제를 지금 증명을 하는 거란 말이야. 어쩔 때는 이제 모든 자연수 n이 아니라 뭐 5 이상의 자연수 n에서 성립함을 보이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연수 범위에서 옳음을 증명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한다고 했지 내가 지금? 설명했지? 어떻게 한다고? 징검다리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1번 n이 5일 때 지금 저 5 이상이면 처럼 n이 5 이런 것처럼 시작점에서의 참임을 증명을 하는 거죠. 기억나요? 처음 시작이 참인 걸 증명을 하는 거야. 맞아 아니야?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를 이걸 증명하는 거지. 단순히 앞 단계가 맞으면 뒷 단계도 맞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돌이 맞으면 그걸로 두 번째 항이 맞다는 게 증명이 되고 그럼 두 번째가 맞으니까 자연스럽게 또 어떻게? 세 번째가 맞다가 증명이 되고 세 번째가 맞으니까 네 번째가 맞다고 증명이 돼서 쭉 징검다리처럼 해서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된다고 하는 거잖아. 그 얘기였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요거를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이거 방정식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등식 증명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건데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봐봐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고 했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나온다고 했어. 이거 증명하는 거 내가 교재에 써놨는데 읽어보실 분 있나요 혹시? 내가 이 증명도 이 증명도 은근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보라고 했단 말이야. 그거 관련해서 교재에 개념 정리해놨어. 증명하는 거. 자, 교재에서 증명한 것처럼 증명하는 게 우리가 연역적 증명이에요. 맞죠 여러분? 교재 앞에 보시면 있어요. 시그마 쪽에. 그렇게 증명하는 그 교재 앞에 있는 것처럼 직접 증명하는 게 연역적 증명인 거야. 그러면 이걸 기하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보자고. 자, 요게 참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왜냐면 이거 자연수 범위에서 하는 거 맞죠? n이.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n에다가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 좌변은 어떻게 돼? 좌변은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k제곱이니까 1제곱해서 1이죠. 네. 그 다음에 우변은 어때요? 우변은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얼마 나와요? 1 나와서 좌변 우변 갖다 성립해야 해. 해죠. 그래서 스타트 지점이 성립함을 보인 거야 얘는. 네. 됐지? 네. 그 다음 두 번째 할 일은 뭐라고? 자, n이 k일 때 지금 k 써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자. 자, n이 m일 때라고 할게요. 성립한다는 거를 가정을 하는 거야. 자, n이 m일 때 성립한다는 걸 가정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제곱을 하면 그게 6분의 m 플러스 1, 2m 플러스 1이 나온다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참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됐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증명을 해야 될 건 뭐야? n이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거를 증명하는 거야. 그러면 요게 참이라는 가정하에 내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도착지가 뭐가 된다고? 시그마 k는 1부터 m 플러스 1까지 k제곱을 하면 그게 6분의 m 플러스 1, m 플러스 2, 그 다음에 2m 플러스 3이다. 여기 m에다가 m 플러스 1 넣은 거야. 네. 저 n자리에다가. 얘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증명을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네. 이게 맞다는 가정하 이게 맞다는 걸. 내가 여기서 이거가 참이라는 걸 증명을 하면 돼. 자, 그럼 질문해보자. 이 식을 잘 변형해서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이제. 그거만 하면 끝난다고. 자, 그럼 이 식을 이렇게 바꾸려면 일단 좌변을 봐봐. 여기서 이렇게 오려면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M 더하기 1 제곱. 그렇지. 여기 지금 1의 제곱부터 m제곱까지 있잖아. 이건 뭐야? 1의 제곱에서 m제곱에다가 m 플러스 1제곱까지 더했지. 얘가 이렇게 바뀌려면 양변에 뭘 더해야 돼? M 더하기 그렇죠. 양변에다가 m 더하기 1의 제곱인 m제곱 더하기 2m 플러스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거 연기하고 쓰지 말고 자, 요거를 더해. 더하면 일단 좌변은 같아져 안 같아져? 좌변은 시그마 k는 1부터 m 플러스 1의 k제곱 나와 안 나와? 좌변이 이렇게 바뀌었지? 여기다가 아니 여기가 이 등식에 양변에 이걸 더했어. m 플러스 1의 제곱을. 좌변은 일단 좌변이 요 모양으로 바뀌었다고. 네. 그 다음 우변은 어떻게 돼요? 우변 잘 봐봐. 6분의 m 플러스 1, 2m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m 플러스 1의 제곱을 한 거죠. 자, 그러면 m 플러스 1로 묶어내면 어떻게 돼? 6분의 2m 제곱 더하기 m이지. 더하기 m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6분의 6m 더하기 6이지. 맞아? 네.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거 정리하면 6분의 2m 제곱 더하기 7m 더하기 6이고 인수분해하면 6분의 2m m 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거 인수분해가 돼요? 3이랑 그쵸? 더하기 3 더하기 2죠.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게 돼서 우변이랑 같아져 안 같아져? 같아지지. 그 말이니까 뭐냐면 이게 참이면 얘가 참이라고. 그래서 이제 뭘 얻은 거야? 스타트 지점이 참인 거 얻었고 앞에 놈이 참일 때 뒤에 게 참인 거 얻었으니까 신나게 징검다리만 하면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모든 자연수연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가 증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수학적 귀납법. 그러니까 일반적인 귀납법은 당연히 발레가 한 번에 나오면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지만 요 스타일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이걸로 이렇게 증명하고 나면 오류는 없다고. 그래서 이제 수학에 쓸 수 있게 바꾼 귀납법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건지까지만 알면 됩니다. 근데 그럼 질문이 있어.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고 있어? 증명하식으로 나올까요? 아니겠지. 모의고사 때는 빈칸 채우기. 맞지? 학교 내신은 증명하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지금처럼 이런 거 증명하식으로 나올 수 있다. 됐나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증명 문제 정도는 외워야 된다고 당연히.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수열 끝났어요. 수열 진도 개념 끝. 그래서 등차 등비, 등차 수열학, 등비 수열학, 그 다음에 시그마 배웠고 시그마 배운 다음에 수열 기납적 정의라고 해서 아까 이웃하게 나오는 수열 정의하는 거 배우고 추가로 수학적 기납법까지 배우면 끝. 요번 시험법에 있는 수열 내용은 끝났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돌아와서 교재를 봅시다. 그래서 요번에는 교재할 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이거 풀라고 하는데 다 하는 내가 처음에 개념 적어놓은 거 예전처럼 이거 다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건너뛰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350쪽 뭐 103쪽 104쪽 이런 거 건너뛰어도 돼요. 아니 잠깐만 103쪽 눈으로 보고 103쪽 104쪽 105쪽까지만 하고 나면 이 106쪽부터 있는 이런 스타일은 할 필요가 없다고. 106이나 106번이나 아니면은 몇 번이냐 이거 지금 뭐 108쪽을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109쪽이랑 110쪽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지저분한 확보를 안 할 겁니다. 저만씩 알겠죠? 자 돌아가서 그래서 한번 보면서 얘기합시다. 우선은 교재 103쪽 103쪽에 305번이 있는데 이걸 내가 다 풀어주는 게 의미가 있나 이게? 여기는 별로 숙제 내면 될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한번 잠깐만. 이거 나중에 내가 숙제 낼 거 찍어서 해주면 될 것 같고 차라리 너무 빨리 끝났어 개념 설명이. 오늘 그러면 이제 나머지 3시간 동안 뭐하지? 신나게 문제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리려고 하는데 이 앞쪽은 오히려 숙제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부터 봐줄래? 116쪽 펴봐. 116쪽. 자 116쪽에 시그마의 뜻과 성질이 있어요. 맞죠? 이 교편수 문제라고 해서 이거부터 해서 차라리 요즘 모의고사 트렌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 402번부터 435번까지를 풀어봅시다. 시간을 줄게요. 402번부터 435번까지. 자, 여기까지를 한번 풀면서 감을 좀 잡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 시그마 했던 거랑 오늘 배운 내용까지 해서 30문제쯤 되니까 1시간 반 정도 줄게요. 잠깐 쉬었다 할까 그러면? 예. 쉬는 거 참 좋아해. 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좀 쉽시다. 이거 스톱할까요? 55분부터 10분 쉬고